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수업은요, 163쪽하고 164쪽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소단원 22, 멀고 먼 내 고향, 어휘력 가꾸기 하고요, 해결 씨앗 터뜨리기 진행합니다. 네, 내용이 좀 풍부하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휘력 가꾸기, 모양이 비슷한 한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희다 100, 그 다음에 100, 두 한자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지금 설정해 놓은 거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푸르다청이 있고요. 자, 푸르다청 옆에 물수를 붙여서 맑다청이 또 있습니다. 예, 맑을 청자예요. 청결하다 할 때 청자죠. 네. 이 맑다청자는요, 나라 이름 청 있죠. 청나라. 예, 청나라의 청자도 됩니다. 예, 이 한 글자가 청나라를 나타내는 그 고유명사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희다 백자를, 흰 백자를 활용해서 만든 어휘가 두 개가 있네요. 백지, 그 다음에 순백, 그 다음에 일백 백자로 만들어진 어휘, 백성, 그 다음에 백화점. 백화점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푸르다 청자 활용한 어휘, 청록, 그 다음에 청소년.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 그 다음, 막다 청자를 활용한 어휘, 청명, 그 다음에 청결. 이렇게 다 합쳐서 8개 어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보충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백지를 먼저 볼게요. 백지. 백지는요, 당나무 껍질로 만든 흰빛의 우리나라 종이를 얘기합니다. 네. 당나무 껍질로 만든 흰빛의 우리나라 종이를 백지라고 합니다. 당나무 껍질로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죠? 당나무 껍질. 네. 그 다음에 순백. 다른 색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흰색을 얘기합니다. 네, 순백색 할 때 그 순백이죠.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흰색을 얘기합니다. 네, 백성, 이제 일백백자죠.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입니다. 현재는 쓰지 않습니다. 현재는 백성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요. 시민,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백화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품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진열 판매하는 대규모의 현대식 종합 소매점을 이제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대규모의 현대식 종합 소매점, 네, 도매점이 아니라 소매점이라는 거, 예,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백화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록. 푸른 빛을 띤 초록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을 얘기합니다. 청록색. 예.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요. 보통 이제 아동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 아동은요 되게 폭이 넓어요. 아동은 어, 영유아 시기가 지난 상태부터 만 18세까지인가? 예, 그 시기까지 이제 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 고등학생 연령까지 아동으로 지금 보고 있죠. 법률에는요. 청소년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 연령대를 이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린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죠. 예. 그 다음 청명. 첫 번째 뜻은 날씨가 맑고 밝음 또는 두 번째는 소리가 맑고 밝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뜻이 나와 있는데요. 청명은 또 24절기의 하나로도 이제 예, 24절기의 하나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춘분이랑 고구라는 절기 사이에 있어요. 예, 사이에 있고요. 양력 4월 5일이나 또는 6일에 그 청명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청명은 우리나라 절기고요. 이제 그때 또 이제 한식이랑 겹쳐요. 한식. 예. 17소단원에서 아마 배웠죠. 우리 명절할 때. 그쵸? 예. 한식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예. 그날이랑 좀 시기가 많이 겹칩니다. 그 다음에 청결. 청결은 맑고 깨끗한 걸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휘풀이 보셨고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이 이렇게 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학습할 때 주의할 점은 뭐겠습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
자주 또는 많이 연습해서 한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색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자, 선인들은 우환을 맞고, 우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환을 맞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무병장수, 아픈 것이 없이 오래 사는 걸 얘기하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5가지 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5가지 색은 궁궐과 사찰의 단청. 단청 뭔지 아세요? 궁궐과 사찰의 단청. 단청. 되게 화려한 그 무늬 있죠? 그 옛날 한옥에 쓰였던 화려한 무늬, 그걸 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청과 명절에 아이들이 입는 한복, 음식 위의 공명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색을 나타내는 한자를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이 5가지 색을 다른 말로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오방색. 5가지 색을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흰백, 두 번째는 붉을적, 세 번째는 누를황, 네 번째는 푸를청, 다섯 번째 거물흑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을 나타내는 한자를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환이라는 말은요, 집안에 복잡한 일이나 환자가 생겨서 나는 걱정이나 근심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집안입니다. 집안. 우환이란 말은요, 특수하게 집안에 생긴 나쁜 일, 집안에 생긴 복잡한 일, 환자가 생겨서 나는 걱정,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병장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색.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등의 물리적 현상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물감 등의 안료. 아, 되게 복잡하죠? 이거 이게 과학 용어라서 좀 복잡합니다. 네. 색.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색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청. 옛날식 집에, 옛날식 한옥이에요. 한옥에 집의 벽, 기둥, 천장 등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리는 것이고요. 또는 그 그림이나 무늬를 얘기합니다. 단청. 그 다음에 한복.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을 한복이라고 하고요.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등의 물건을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백은 눈이나 우유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한 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적은 짙은 붉은색입니다. 자, 적자는 붉은색 중에서도 어떻다? 짙은 붉은색을 얘기합니다. 자, 황은 익은 벼의 빛과 같이 다소 어둡고 탁한 색을 얘기합니다. 누런색이죠. 노란색이 아닙니다. 누런색입니다. 자, 청은 맑은 가을 하늘과 같이 밝고 선명한 푸른색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흑은 수치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은 색을 얘기합니다. 되게 풀이를 잘 해놨네요.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챕터 보실게요. 미술교과서 한자 어휘가 나옵니다. 네, 미술교과서 한자 어휘. 미술은요,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이고요. 그림이나 조각, 건축, 공예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은 선이나 색에 따라 표현하는 형태나 분위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미술 교과에 나오는 한자 어휘를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읽어볼게요. 자, 얘는요, 무채색입니다. 무채색. 채도가 없는 거예요. 색채가 없는 색을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채색입니다. 일정한 색이 있는 색깔, 그 채도가 있는 색깔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가산혼합. 가산혼합. 네, 가산혼합. 그 다음 옆에는 감산혼합이라고 되어 있죠. 가산혼합은 빛을 혼합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감산혼합은 색깔을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채도입니다. 채도.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얘는 뭐예요? 얘는 채도 옆에 얘는 명도입니다. 명도. 밝고 어두운 정도.
네,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색채가 선명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주홍색입니다. 주홍색. 빨간색 아니에요, 그죠? 주홍색입니다. 예, 저 예전에 크레파스랑 물감 살 때 주홍색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주황색입니다. 붉은색이랑 누런색을 합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쁜 색깔 나오죠? 연두색이 나오네요. 연두색. 연한 콩빛의 색깔 그런 뜻입니다. 연두색. 네. 라이트 그린이라고 하죠, 보통. 예, 요렇게 예, 미술 교과서 한자 어휘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명확하게 봐야겠죠? 보충을 통해서 뜻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자, 무채색이라는 말은요. 색상이나 채도는 없고 명도의 차이만을 가지는 색입니다. 검정, 하양, 회색을 이릅니다. 검정색, 흰색, 회색을 얘기합니다. 회색은 검정색과 흰색의 섞임이죠. 유채색,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진 빛깔, 예, 그러니까 빨강, 노랑, 파랑 등과 이들이 섞인 색들로 검정, 하양, 회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유채색이라고 합니다. 자, 가산혼합 보시겠습니다. 색을 혼합할 때 혼합한 색이 본디의 색보다 밝아지는 혼합이고요. 예, 가산혼합은 주로 빛을 혼합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감산혼합은요, 색을 혼합할 때 혼합한 색이 본디의 색보다 어두워지는 혼합입니다. 자, 그 다음 명도는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색의 3요소 가운데 하나고요. 채도는요, 색의 선명한 정도, 색의 3요소의 하나로 유채색에만 있으며 회색을 섞을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홍색은 붉은 빛을 띤 주황색, 주황색은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연두색은 완두콩의 빛과 같이 연한 초록색을 얘기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술교과서 한자 어휘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제시해 놓은 거고요. 미술교과 속에 한자 어휘 엄청 많아요, 진짜. 예. 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미술 교과서 한자어도 되게 많아요. 많은 것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만 예, 따온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챕터 볼게요. 그림의 종류 중에서 아래 제시된 그림의 뜻과 해당하는 작품을 미술 교과서에서 찾아 써보자 그랬습니다. 미술 교과서가 있어야겠죠. 자, 얘는 세밀화라고 되어 있네요. 좀 써볼까요? 얘는 세밀화. 예. 세밀하고요. 얘는 수묵화네요. 아, 수묵화는 동양적인 미가 아주 물씬 풍기는 네, 그런 그림이 되겠죠. 세밀화와 수묵화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하는 작품을 미술교과서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볼까요? 자, 세밀하게 그린 작은 그림이나 조그맣게 만든 공예품을 이제 세밀화라고 하고요. 수묵화는 먹으로 짙고 옅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얘기합니다. 수묵화는 수묵 채색화, 수묵 담채화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갈라지기도 합니다. 순수한 수묵화도 있고요. 네. 김재환의 올빼미라는 작품이 지금 세밀화에 들어가고요. 겸재정선의 무슨 그림이죠, 이거? 인왕제색도. 예, 인왕제색도. 이 그림 진짜 유명하죠? 인왕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남산자락에 있는 인왕산. 네. 경복궁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겁니다. 예. 경복궁 뒤에 있는 그 인왕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네. 겸재정선은 또 이제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실제로 가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림을 좀 사실적으로 묘사해내는 그런 화풍을 또 이제 화풍의 대표적인 화가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력 가꾸기는 다 봤고요. 뒤에 해결시와 터뜨리기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옵니다. 예.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태극기에 사용된 네 가지 색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얘는 검은색이니까 흑이 되겠고요. 이쪽은 어디에요 지금? 빨간색이니까 적이 되겠네요. 그 아래 볼까요? 네, 빨간색 밑에 푸른색이니까 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흰색이니까 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보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빠진 색깔은 뭡니까? 가운데 있는 뭐죠? 빠진 색깔은 가운데 있는 황이 되겠죠. 황. 얘가 빠져 있네요. 예, 태극기에는 없는 그런 색깔이 되겠습니다. 참 태극기 멋있죠. 예, 아무리 봐도 제가 그냥 무분별한 그 애국자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 국가주의자는 아니지만 네, 보시면 태극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국기 중에 단순해 보이면서도 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그리는 방법도 되게 복잡한 그런 국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네, 2번, 3번은요. 세트 문제, 문구 문제입니다. 2번, 3번 본문을 가지고 시 본문을 가지고 만든 문제들입니다. 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한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맞추어 가, 나, 다, 라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해 보자. 와, 이건 시험 문제 내면은 작년에도 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되게 어렵죠. 예.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맞추어서 가나다라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해보자. 자, 정답 바로 볼까요? 다가나라 강벽 조유백이요. 맞죠? 그 다음에 산청 하유견이라. 그 다음에 전환시키는 거 어디 있어요? 나에 있네요. 금춘 간우가 하니 마지막 맺어주는 거 뭐죠? 하일 시균형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정답은 다가 나라가 되겠죠. 자, 2번 같은 문제도 충분히 선택형으로 바꿔서 낼 수가 있네요.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노트를 보고 보기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모두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세요. 그럼 한 군데가 틀린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작가는 중국 당나라의 두보입니다. 맞죠? 화자의 심정.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온 설렘입니까? 아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표현 방식. 색채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각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세죠. 예, 색채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띄어읽기. 세자, 두자 단위로 띄어읽음.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자, 몇 자죠? 두자, 세자죠. 그럼 정답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3번 같은 문제도 지금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지만 충분히 선택형, 객관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중요하겠네요.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3소단원 맑은 날의 슬픈 이별 1차 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